안녕하세요. 범블한목독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대출 규제가 정말 연쇄적으로 이어지면서 부동산 쪽으로 흘러들어오는 자금줄이 거의 기근 현상에 가깝도록 바짝바짝 말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한 규제가 이금융권도 빗장을 걸어 잠그는 그런 분위기,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 와중이죠. 새마을금고, 지난해 PF 관련 대출로 상당히 말이 많았던 곳이기도 한데, 이렇게 동서남북 모든 금융권에서 이 대출 규제라는 창구문이 좁아지고 있는 와중에도 유독 새마을금고만 이 대출 규제에서 예외가 됐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풍선 효과는 우회적으로 대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최근 집단 대출이 대폭 늘어난 것도 새마을금고였다는 소식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주담대 관련 잔금 대출 쪽은 잠글 수밖에 없었던 금고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상당히 좀 의외라는 생각마저 들죠. 근데 다 이유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상호금융권 주담대 잔액이 1조 원 가까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는 이 시중은행을 회피해가면서 대출 파이가 더 늘어가는, 그냥 돌아서 우회해서 들어가는 라스트 댄스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 건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새마을금고 잔금 대출인 걸로 밝혀졌죠. 가뜩이나 건설사 PF 대출 문제 때문에 상당히 도마 위에 올랐던 금고 상황으로선 이렇게 주담대 잔금 대출 부분에서 대출 규모가 늘어가는 거, 이 건전성 부분에선 상당히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고요. 1금융권도 지금 이런 건전성 문제 때문에 다주택자 대출은 거의 막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주담대조차도 아주 빡빡하게 몰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2금융권에서 이렇게 대출 파이가 급격하게 느는 거 상당한 리스크를 확장시키는 일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규제 부분에서 사뭇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새마을금고 모습 때문인데, 새마을금고가 타 상호금융권에 비해서 DSR은 50%까지 대출을 내주고 있죠. 잔금 대출 만기는 40년으로 10년이 1금융권보다 더 긴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었던 거고, 좀 전에 말씀드린 1금융권과 비해서 10% 정도 DSR이 높아서 대출 파이가 훨씬 많다라는 점 때문에 이래도 저래도 새마을금고가 가계대출 부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금융권 잔금대출 부분에서 상당한 비교 우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절대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대출 수요가 급격하게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추세가 계속되다 보니까 새마을금고는 다음 달에도 한 분양 아파트에 2천억 규모의 중도금 대출 계약을 따내기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1금융권이 주담대마저도 닫아버리는 빡빡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새마을금고가 급속도로 실적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PF 대출은 공동대출 기준이 적용이 돼서 최대 15개 정도의 조합만 참여가 가능할 정도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집단 대출의 경우에는 아파트 같은 케이스는 얼마든지 새마을금고가 대출 여력만 된다면 충분히 대출 창구 닫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계속적인 풍선 효과로 인해서 전체 대출 파이는 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렇게 가계대출 부분에서의 이 공격적 영업은 은행 존재 이유니까 가타부타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사의 발전을 위해서 고객을 유치하는 행위, 자본주의 금융시장에서는 당연한 일인데, 문제는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새마을금고가 PF 건설 관련 부실 대출로 인해서 한때는 예금 인출 사건까지도 겪는 고초를 겪었지만, 절치부심 14개 금고를 합병할 정도로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또 이렇게 주담대 규모의 부채 파이가 커진다는 건 한쪽에선 부실을 줄여가는데, 다른 쪽에서는 또 부실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일례로 대구에 있는 한 새마을금고, 지금 뭐 대구 분양시장이 뭐 악화일로를 걷고 있죠. 거의 미분양의 무덤이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지방 분양시장 중에서 가장 미분양 폭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미분양을 겪을 수밖에 없는 지방 건설사들의 자금줄은 당연히 이금융권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이유 때문에 대구 새마을금고 한 곳에서 지방 건설사에 대출을 내줬는데 대략 154억의 부실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업 진행에서 수익을 내야 하는 건설사가 분양에서부터 렉이 딱 걸리게 되면 현금 회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뭐 상당히 자금적으로 어려움이 발생을 하는 건데, 특히 대구는 지금 상황이 뭐 극도로 위기로까지 번지는 분위기인데, 결국 이 새마을금고에서 내준 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중앙회가 해당 금고 이사장 해임을 하고 건설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대구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터진 부실 대출 규모만 256억에 달할 정도로 다른 여타의 건설사와 연관된 부실도 터진 상태인데, 앞서 뭐 대구 동구 쪽에 다른 새마을금고에서도 부실이 100억 정도 생겼기 때문에 200억이 넘는 부실 규모가 추산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 이렇게 부실이 난 개별적인 뭐 금고를 가만히 놔둘 수가 없으니까 14개 정도의 금고가 통폐합되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이금융권은 아주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예금자 보호법 기존 대출 관련 상품들을 빼놓고 금고 형태의 금융기관은 이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상한선 5천만 원까지 예금을 되돌려주는 법이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일반적인 금융법이 적용이 되지 않고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 그리고 신협은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서 고객의 돈이 보호되는 그런 장치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격이 다른 보호법이라 말할 수 있어요. 금액수는 5천만 원인데 자체 기금을 적립을 해둬서 예치된 금액들을 비상시에 이용해서 예금을 5천만 원까지 돌려주게 되는데, 이런 이금융권은 부보예금이라 해서 적립된 금액 이렇게 쓰게 되죠. 정확하게 어느 정도 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는지 알려지지 않은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예금자들이 불안해서 이전에 PF 관련 위기가 터졌을 때 예금 인출 사태까지 나오게 된 거고, 근데 지금 1금융권까지 대출 창구 닫고 있는 마당에 이렇게 2금융권에서 집탄 대출조로 뭐 중도금이나 잔금이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이 된다는 것도 상당 부분 건전성이라는 영역을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크다는 얘기죠. 같은 형태의 금융권이라 할 수 있는 이 농협 시스템은 새마을금고와 좀 유사해 보이지만 1금융권으로 분류가 되죠. 여기는 주담대 파일을 새마을금고와는 달리 오히려 확 줄이고 있습니다. 주담대 만기가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40년, 거의 뭐 반백년과 같은 느낌을 주는 연수, 농협은 10년 더 줄여서 30년으로 축소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은행 가계대출 관련 부분에서는 확실히 쪼이기에 들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때문에 농협은 11월 1일, 그러니까 내일부터죠. 기존 40년 상품 다 폐기해버리고 30년으로 축소해서 대출 창구를 운영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농협도 빡빡하게 나가는 마당에 새마을금고나 신협 같은 경우는 느슨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 금융권 대출 현황이 계속해서 대출 수요를 느슨한 쪽으로 빨려 들어가게 만드는 원인 제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민은행 역시도 뭐 지난달 3일부터 시작이 된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취급 제한에 대한 기간 연장하기로 다시 결정을 했죠. 제한 조치가 이제나 저제나 언제 풀릴 것인가를 궁금해하던 분들은 끊임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반복이 될 정도로 이렇게 금융기관의 대출 관련 부분은 더욱더 빡빡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다 뭐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단지 뭐 대출 규제라는 커다란 금융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금융권 자체가 지금 예금금리 내리고 대출금리 올리는 시소전법, 예대 마진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일 수도 있지만
자체 셀프 방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건전성 부분에서 충분히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금융시장과 자산시장의 위기가 한꺼번에 밀어닥칠 수 있다는 생존 본능에서 나오는 액션으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전에 의뢰에 나왔던 액션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되다 보니까 전방위적으로 시중은행들이 조건부 전세대출 연장 이어가고 있고, 이런 이유로 입주가 바로 11월부터 시작이 되는 둔촌주공, 다시금 잔금 마련 비상이 걸리게 된 거죠. 대체로 전체 12,000가구 중에서 잔금 대출 규모가 3조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면 정말 어마무시한 금액이 움직이는 건데, 딱 자금 경세 와버리면 정말 잔금 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변수가 충분히 생길 수 있다. 농협에 이어서 국민은행, 그리고 우리은행까지 불가 판정 내렸으니까 당연히 이금융권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둔촌주공으로서는 입주 예정자들이 잔금 때문에 애를 먹을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1월은 집값 자체가 대혼돈 속으로 들어갈 가능성 높다는 얘기죠. 금융시장에서의 금리 변화가 이렇게까지 치솟을 줄 몰랐고, 게다가 대출 규제까지 이렇게 완고하게 굳히게 들어갈 줄은 예상을 전혀 못했을 겁니다. 이 추세는 지금 국내적인 요인들이고, 외부 요인은 다시 금융시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미국발 대변화로 인한 초강달러 현상이 이전의 고금리 상황보다 더욱더 빡빡하게 부동산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 가능성 높다는 얘기죠. 당연히 오늘 부동산원에서 나온 매매가격지수, 전세가격지수 한번 보세요. 서울은 상승세가 계속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이제 0.08%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게 고스란히 마이너스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 분위기 전해주고 있고요. 수도권 보합 상태, 지방은 다시 하락세가 커지고 있고, 전세 역시도 서울은 매매 가격 지수와 동반해서 하락 중인 거고, 수도권 역시도 상승세, 둔화 추세로 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집값 전체가 금융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기 때문에 지금 살짝 상승세 둔화는 급격하게 빠지는 추세로 이어지는 11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 무리한 대출 절대 조심하시고요. 이 금융권의 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는 이 건전성 문제, 전체 금융권을 흔들 수 있는 위험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선 부동산 영향은 엄청난 굴곡으로 이동을 하게 될 가능성 아주 높아 보이네요.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이 금융권의 상황이 녹록치 않은 건 너무나 많은 부실 대출이었다는 점. 지금 주담대에서 규제를 피해가는 틈새도 있으니 오히려 풍선 효과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것도 불안한 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집값은 역시 금융 변화, 국내에서의 대출 규제와 금리, 게다가 미국발 초강달러 현상으로 이어지는 금융 상황, 더욱더 연말로 가면서 집값을 흔들어 놓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